그 다음에 이제 한자 상식에 관한 문제를 보면서요. 상식에 관한 문제를 보면서 우리가 다시 여기 목차로 보면 다시 앞에 차례비를 보시면은 편견을 버려야지 한자가 쉬워진다라는 걸 하면서 그 편견 중에 가장 큰 편견이 한자 임자가 누구냐라는 문제로 따지는 사람들이 많은데 과연 한자로 가지고 임자를 따지는 문제가 이만큼 중요한 문제인가 아닌가 요즘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한자는 어렵고 알파벳과 한글은 쉽다. 과연 그럴까? 한자하고 알파벳이나 한글을 1대1로 대응시킬 수 있을 것일까? 이런 문제입니다. 같은 컵이라면은 같은 컵을 두고 크기가 다른 두 컵이라면 비교해가지고 어떤 장단점이 있다라고 보는데 하나는 주전자고 하나는 컵이라면은 주전자와 컵을 가지고 비교한다는 그 자체가 성립이 안 되잖아요, 그죠? 이런 문제도 한번 같이 검토를 해보는 우리가 상식을 깨는 문제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논문 읽기 문제는 내가 나중에 자료로 이메일 같은 게 되면은 내가 자료를 들 수도 있고 또 사이트에 올려놓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건 따로 특강에서 따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강에서는 한자는 쓰는 사람이 임자다라는 요 문제를 가지고 보고 4시 30분에 끝입니까? 4시 30분까지 요 문제를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자를 두고 임자를 가지고 한자는 되게 한자 공부를 시키지 말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한자는 우리 것이 아니여라는 우리 것이 아니란 게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 경우를 참 봅니다. 그 말이 틀렸다 맞다고 떠나가지고 주인이 없는 물건이라면 어떤 사람이 주인이 될 수 있나요? 네? 먼저 가지고 먼저 쓰는 사람이 임자가 되는 거잖아요. 주인이 없는 것 중에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 뭐가 있을까요? 공기 중 공기 빨리 마시는 사람이 임자잖아요. 빨리 마시는 사람이 임자. 공기 못 마시면 죽는 거 아닙니까? 공기만 죽는 거예요. 하여튼 그 주인이 없는 물건들이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한자이고 그 중에 하나가 한글이기도 해요. 외국 사람이라고 한국 사람 글자 쓰면 안 됩니까? 쓴다고 누가 한국 사람한테 맞아줬습니까? 아니죠. 먼저 쓰는 사람이 임자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그 알파벳 ABCD 이 문제를 두고 영국 사람이 만든 것입니까? 캐나다, 미국 다 아니잖아요, 그죠? 또 비슷한 걸 쓰는 프랑스, 그 다음에 독일 다 자기 것이 아니지만 다 이게 임자가 누구냐를 따집니까? 따지는 영국 사람, 따지는 독일 사람, 따지는 프랑스 사람 있으면 그 사람이 정신병원에 가서 감정을 좀 해봐야 될 사람. 이게 안 따지도 될 문제로 가지고 따지는 문제가 이 문제예요. 그죠? 무슨 문제다? 이게 자기가 잘 알아서 잘 쓰면 되는 거예요. 자기 쓴다고 중국 사람 와서 뺏어갑니까? 합니까, 누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임자다, 아니다를 따지는 사람들 보면은 대단히 안타까운 것 같아요. 대단히 안타까워요. 그리고 한자는 오랜 시기에 걸쳐서 여러 지역에서 여러 사람들에서 만들어져 와서 지금까지 축적된 것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름해서 한자라는 이 한을 넣지만 이 한이 어떤 한대 사람만을 지칭한 것도 아니에요. 그 뒤에 사람도 있을 수가 있는 거고 그 이전 사람도 지칭할 수 있는 거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 원천은 제일 많이 쓰고 제일 많이 했던 데가 요거는 중국과 관련된 거니까 중국을 대표하는 것으로서 한을 넣어놨다 뿐이지 이것이 한족들만 써야지만 되는 문자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알파벳이 그렇지 아니한 것처럼 이것도 그렇지 아니하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요 읽어보시면은 원래 알파벳도 페니키아 인설도 있고 또 이집트 인설도 있고 여러 설들이 있는데 그렇지만 이 사람들만 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를 한자를 두고 임자가 누구다, 중국 사람이 만든 거다, 한국 사람이 만든 거다, 아니다, 뭐다 이렇게 따지는 사람을 보면요, 저 사람 되게 쓸데없는 걸 좋아한다. 쓸데있는 건 안 좋아하고 쓸데없는
걸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많이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러니까 한자 전문가가 아닌 사람일수록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앞으로는 절대로 한자를 가지고 임자 생각하지 마십시오. 물론 어떤 특정 글자는 중국 사람들이 만들지 한국 사람이 만든 것도 많아요. 이거 속에도 있어, 그죠? 논답자, 인삼할 때 삼자, 대지할 때 대자, 등등 여러 가지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건 사소한 문제들이고, 아예 한자 문제를 가지고 임자를 따지는 사람은 좀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크게, 무방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요 문제로 가지고 자꾸 요 한자로 가지고 임자를 따지니까 한글로 가지고도 임자를 자꾸 따지는 것 같아요. 한글은 세종대왕이 만들었다면은 그 세종대왕만 써야 됩니까? 세종대왕 자손이라고 우리가 쓰는 겁니까? 전주희 씨만 써야겠네요. 엄격하게 따지자면은 그게 아니잖아요. 한글에 대해서 우리가 임자론을 가진다면은 한글을 스스로 속박시키는 거예요. 한글이 다른 나라 사람들에 의해서도 사용되기를 발휘하시면 되는 거죠. 임자를 따질 게 아니라. 이 한글도 쓰는 사람이 임자다. 라고 생각하는 게 참다운 한글 사랑인 거예요. 참다운 한글. 그래서 저는 제 사이트가, LBH, 대문자 써도 되고 소문자 써도 되는데, edu.com, 여기에 lbhedu.com에 들어와 보시면은 저에 관한 이런 자료들도 많고, 저에 관한 논문, 무슨 자료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쓴 책들, 많은데, 그 앞에 제 사진이 나오면서 저를 소개를 하면서, 아까 여러분들 제 소개 읽어봤을 거예요, 그죠? 저는 참다운 한글 사랑, 참신한 한자 연구를 양쪽을 다 겸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한글 전용을 주장하는 사람들보다도 저는 한글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한자 혼용과 한자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 어떤 사람보다도 저는 참신한 한자 연구를 많이 했다고 자부심을 느낄 수가 있어요. 한자에 관한 논문, 책, 어떤 면에서라도. 두 개를 다 이렇게 양수, 겸장, 양 다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중국의 소수민족의 언어들을 조사를 하고 조사된 결과 문자가 없는 민족에 대해서 한글로 가지고 그 사람들의 언어를 어떻게 라이팅, 서사할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로 가는 논문을 건 10편 가까이를 쓰는 사람이에요. 지금 찌아찌아족 인도네시아 하고 했지만 그 사람들은 책을 하나 한글 교재를 만들게 했어요. 찌아찌아족을 위한 한글로 가지고 그 사람들 언어를 적어놓은 교재를 만들게 했는데 교재를 만든 것은 꽃을 피운 거고 꽃을 피자면은 나무가 있어야 되고 나무가 있기 전에 먼저 뿌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뿌리에 해당되는 논문 이런 작업들을 해야지만 되는데 이런 작업 없이 꽃만 피웠는데 그 꽃이 오래 가겠습니까? 벌써 다 지고 아무 사용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글 사랑 문제도 이런 언어 연구, 문자 연구, 다른 나라 문자 연구 이런 것도 더 해야지만 되는 거지 그냥 이게 말로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제가 참다운 한글 사랑에 대해서는 제가 어떤 논문을 썼는지 뭐 있는지 이런 궁금하시면은 여기 들어가 보시면 다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소개되어 있고 상당한 부분을 다운받을 수 있고 하는 겁니다. 그래도 한글에 대해서도 만약에 다른 중국의 로마족, 어원키족 이런 사람들이 한글 쓴다면 그 사람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쓸 수 있는 거예요. 쓰는 사람이 임자니까. 문자라는 것은 문자 쓰는 사람이 임자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자꾸 한자에 대해서 임자론을 하다 보니까 한글에 대해서도 한글의 참사랑을 못하게 됐어요. 한글의 참사랑. 이 점 또 얘기를 하면 더 한정없이 많은데 그 다음에 보도록 하고 요 한글 사랑도 사실 한글 사랑은 그리고 한글 말 나온 김에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요. 한국 사람 가운데 단어의 오용 사례가 참 많아요. 단어 뜻을 잘 모르고 쓰는 사례들이 많은데 그 중에 단어 오용 사례 예를 들자면 뭐 한자의 오용 사례도 많아요. 아까 조선일보 줬죠, 그죠? 이것도 여기도 오용 사례 이렇게 많이 채집되어 있고 한 것 같은데 말하자면은 한 대학교의 공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한 학생이
요즘처럼 이렇게 연말 연시가 돼가지고, 연초가 돼가지고 자기 지도 교수님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편지가 아니라 연합장을 보내면서 연합장 안에 보니까 뭐라고 써놨는가 하면은 교수님 뭐 갑오년 새해를 맞이하여 명복을 빕니다. 잘 웃는 사람으로 한자 지식이 높은 사람이 웃지 못한 사람은 명복을 빈데 왜 우냐. 명복을 빈다 그랬는데 왜 뭐가 잘못됐습니까? 명복. 응? 명복을 빈다 그랬었는데 이게 한글로 썼겠죠. 명복. 한자로 쓰면 이런 문제가 없었겠지만 명복을 아마 이 사람은 한자 지식이 없거나 조금 있더라도 이게 발글명자 좀 생각했을 것 같아요. 발글명. 발글명의 반대, 발다의 반대가 또 명인지도 몰란 거예요. 어둡다도 명이잖아요. 어둡다는 명은 뭡니까? 이거잖아요. 그죠? 예. 어두울 명. 어두울 명, 다른 말로 하면 저성명. 우리가 저성은 어둡다고 생각하잖아요. 저성에서 누리는 복을 명복이라고 하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건 명복을 빕니다. 잘못 사용한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것은 이제 극소수의 사람이 이렇게 잘못 사용한 것이지만, 진짜로 많은 그 단어 오용 사례는 이런 한자가 아니라 이런 순 우리말 어인데, 이 한글이라 하는 단어를 잘못 사용하고 있는 대를 인터넷에 한글이라고 쳐보면 문장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전부 다 잘못 쓰는 게 많아요. 그 중에 큰 오류가 뭔가 하면은 만약에 한글 이름 말이 됩니까? 뭐 담비, 한별 뭐 또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무슨 이게 한글 이름입니까? 한글 이름이 아니에요. 순 우리말 이름 또는 고유어 이름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고유어 이름. 이 잘못된 거예요. 왜 그러냐? 이 한글이란 것은 뭔가 하면요. 한글이란 것은 그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하는 자음, 아, 야, 의여 하는 모음. 여기서 요거 14개, 요거 10개 합쳐서 24개가 한글이에요. 24개가. 요 한글을, 요 24개를 영어로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코리안 알파벳이라고 해요. 알파벳. 알파벳 이름 말이 됩니까? 알파벳, 저 사람은 알파벳을 잘한다. 말이 안 되죠, 그죠? 영어를 잘한다는 말이 되지만, 알파벳 잘한다는 말은, 한글 이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코리안 랭귀지가 아니라 코리안 알파벳이에요. 한글이라는 것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코리안 랭귀지로 착각하는 거예요. 랭귀지 착각해가지고, 한글날 되면은, 한국어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는 사람, 뭐, 공직이 많은 사람들 상을 주고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 코리안 랭귀지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참 많고.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학회를 하고 있는데, 그 학회가 뭔가 하면은, 한글 학회예요. 한글에 대해서 제일 공이 많은 사람, 한글을 제일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임이라고 생각하는데, 한글이란 단어도 잘못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의 단체가 한글 학회예요. 이상하죠, 그죠? 원래 한글 학회 전신은 뭐였습니까? 조선어 학회잖아요. 조선어를 한글로 바꿀 수가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한국어 학회라고 해야 맞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한글 학회라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한글이 한국어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착각해가지고,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서울대학교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 법대 교수가 언어학과 교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언어학을 잘 하니까,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었다면은, 세종대왕 이전의 한국 사람들은 무슨 말을 했느냐. 지금 우리가 쓰는 이런 말이 아니라 무슨 말을 사용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안 되죠, 그죠? 안 되는 거예요. 세종대왕 이전에 또 한국 사람들은 한국어를 사용했었고, 세종대왕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자손만대로 한국 사람들은 한국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한국어를. 이 한국어를 어떻게 적느냐? 이걸 한자로 적으려고 하는 이두표기, 향찰표기, 무슨 표기를 하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훈민정음을 만들어가지고 이걸 표기를 해보자라고 하는 것이 세종대왕 생각이지 않습니까? 그죠? 훈민정음 했을 때는 다 이런 코리안 알파벳이라고 하는 거 이걸 다 금방 아는데 이걸 한글이라는 단어로 훈민정음 대신 바꿔버리니까 한글이라는 뜻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한글 번역
한국어 번역, 국문 번역은 말이 되죠. 국문으로 번역하라, 한국어로 번역하라 말이 되는데 한글 번역, 라틴어 한글 번역, 라틴어 한글 사전 이런 것은 한글을 오용한 사례가 엄격한 의미에서 오용한 사례. 이 적비성진이라고 적비성진 틀린 것이라도 이제 선생님 말씀드린 쌍을 적비성진 잘못된 것이라도 오랫동안 그렇게 쌓이고 하면 잘못된 것이 쌓이고 하면은 성진 참된 것이 된다 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안타깝게도 한영사전에서는 지금 한글에 대해서 코리안 알파벳이라고만 나와있지 코리안 랭귀지 또는 코리안 워드라는 항목은 없단 말이죠. 제 말은. 저 영어 한영사전을 보면은 그 사람들이 영어사전을 만들 때 한국어를 모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 영국을 많이 하는 사람도 있겠죠. 옥스퍼드 영한 사전을 보거나 한영사전을 봤을 때 그런 문제가 생겨서 우리가 자꾸 어떤 단어를 보면은 의미를 자꾸 파고 들어가서 왜 그러냐 이렇게 해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학회를 만들었는데 그 학회가 훈민정음학회. 훈민정음이라 하면 혼동이 안 생기는 거잖아요. 훈민정음. 그 훈민정음학회에 제가 중문과 교수인데 거기에 제가 부회장이에요. 왜 부회장이냐? 한글로 가지고 다른 나라 언어를 문자가 없는 민족의 언어를 서사할 수 있는 글로 적을 수 있는 이런 문제를 연구를 논문을 제일 많이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 그에 관심 많은 사람들 해가지고 제가 부회장을 계속 맡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그래서 혹시 관심이 계신 분들은 제 자료를 여기에서 제 자료를 더 보시거나 또 제가 얼마든지 자료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글이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알고 사용하자는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제는 한자는 어렵고 알파벳, 특히 한글은 쉽다. 이런 문제를 했을 때 과연 이 문제가 맞는 문제인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이 문제. 요거는 다른 데서도 단어의 예시를 많이 하는데 한자가 어려우냐 안 어려우냐라는 문제를 가지고 했을 때 뭐 여러 가지 한자는 수없이 많지만 그중 한 글자로 봤을 때 이게 몇 산자를 이렇게 보면 이 산자가 어려운가 과연 어렵지 아니한가를 비교해 봐야지만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지혜라는 것은 비교에 의해서 생기는 겁니다. 지혜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비교에서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믿음과 사랑은 비교할수록 적어지는 거예요. 지혜와 지식은 비교할수록 커지는 거예요. 옆집 마누라하고 이렇게 우리 마누라하고 비교해 봤을 때 사랑과 믿음이 커질까요? 비교할수록 적어지는 것 같아요. 비교를 하지 말아야 되고 사랑과 믿음 문제는 비교하지 말아야 되고 지식과 지혜를 기르자면 비교를 해봐야 돼요. 요것이 과연 어려우냐 쉬우냐 하는 문제는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지식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뭘로 비교해봐야지만 이것이 어려운지 쉬운지 알 수 있을까요? 뭐를 비교할까요? 예? 그러니까 대상을 영어로 한다면은 영어에서 A, B, C, D 뭐로 비교해야 될까요? M으로 비교하면 될까요? M이 쉬우냐 산이 쉬우냐 이렇게 비교하면 될까요? 안 돼요. 그죠? 왜 안 될까요? 요거는 뜻이 있지만 요건 뜻이 없잖아요. M이 뜻이 있습니까? 뜻이 없잖아요. 그죠? 여기 의미를 가지자면은 뭐죠? 예. 이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야지만 하나의 뜻이 되는 거예요. 하나의 단어가 되면서 되는 거잖아요. 산에 가자, 마운틴에 가자. 뭐 되잖아요. 그죠? 말들. 마운틴이 높다. 블루 마운틴, 무슨 마운틴. 이것은 무슨 산,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게 어려운가, 이게 어려운가를 보고 비교를 해봐야지만 이게 한자가 어렵다. 진짜로 어렵다, 한자가. 라고 하시는데, 이게 어려울까, 이게 어려울까요? 이거는 사맥, 핵수로 누가 말하는데, 하면 사맥밖에 안 되네, 그죠? 이거는 몇 핵입니까? 예, 이걸 한 핵으로 보더라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가 돼요. 여기 하나, 둘, 셋, 이렇게 생각하면 더 많겠죠? 컴퓨터로 쳤을 때, 이건 2바이트가 되고, 이건 몇 바이트, 이것도 8바이트가 되잖아요. 이렇게 더 길게 차지하잖아요. 내가 봤을 때 이게 훨씬 쉬운데, 이거는 쉽다고 하고, 이거는 어렵다고 한다면 말이 될까요? 말이 안 되네, 그죠? 말이 안 돼.
이렇게 국문으로 산 난다면. 예? 국문으로 산. 산하고 이거하고는 비교할 수 있겠죠, 그죠? 산하고 이거 비교할 수 있지만 엄격하게 비교 안 돼요, 그죠? 왜냐하면 산은 이게 마운틴일 수도 있고, 그렇죠. 바이더라는 뜻도 될 수도 있고, 살아있다, 라이브도 뭐 있도 있고, 말이 나온 게 무슨 산토끼, 산토끼의 반대말이 무슨 몇 가지? 산토끼의 반대말, 집토끼, 죽은 토끼, 또 무슨 판토끼, 또 무슨 이 산하고 비교할 수 없는데 이렇게 의미 차이가 많아서 이거 비교 안 되잖아요. 비교 안 되잖아. 뭐 한다면은 뭐 매는 될 수 있겠네요, 그죠? 매 이거하고는 비교할 수 있겠네요. 이 같은 뜻이니까. 이건 되겠네. 그래서 이게 사실은 한자는 하나의 워드가 될 수 있구나. 하나의 글자가 하나의 워드가 될 수 있구나. 그래서 이 다른 워드하고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워드하고 생각해 봐야 되는데 자꾸 하나의 자모라고 비교한다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말이 안 된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기억연대를 아까 24개 또는 알파벳 26개 요걸로만 가지고 비교를 하니까 한자가 어렵다라고 되는데 그러면 한국어를 공부할 때 아까 초성 자음 14개, 중성 모음에 10개 그거만 알면 한국어 다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아니잖아요. 그 외에도 수없이 많은 단어를 공부해야지만 한국어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왜 이런 생각을 안 하고 왜 그렇게 한자에 대해서 한자가 워드 기능을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자모 기능만 가지고 있는 어떤 거하고 컵하고 주전자를 비교하는 건 마찬가지다. 말이 안 되지, 그죠? 기능상 서로 다른 것이기 때문에 기능상. 그래서 엄격한의 의미의 요 문제도 지금 저 책에 나왔는 요 문제를 한번 자세히 한번 집에서 한번 음미해 보시면은 한자라는 것이 어렵다는 것은 우리가 잘못된 편견이었구나. 하나의 워드가 돼. 우리가 한자를 2,000개를 하면은 대단히 어렵다라고 생각하는데 영어 2,000개를 하는 것이 쉬운 문제일까요? 영어 2,000 단어를 아는 것은 되게 쉽게 생각해요. 유치원 뭐 한 달, 두 달 안에 2,000개를 이렇게 할 거야, 아마. 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잘못된 생각이 여러 가지 오판을 불러오고 그 오판의 결과가 교육을 잘못시키고 자녀를 성공하지 못하게 되고 이렇게 하는 이런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한자를 두고 어렵다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매우 쉽다라고 생각하시다. 그래서 2,000자를 배우고 하는 것이 얼마나 쉬운 간단한 문제인가 하는 것은 영어 단어 2,000개를 공부하는 것이 얼마나 간단한 문제인가 하고 똑같은 문제가 됩니다. 속성상, 성질상 그 문제를 하시고 그리고 같은 영어 단어라 2,000개 영어 단어를 하는 거하고 2,000개의 한자를 아는 거하고 그러면 이 같은 것일까? 라는 문제를 완전히 값이 같을까? 그 효과가 이걸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해보면 요 뒤에 나오는 요 말인데 이 뭔가 하면은 하나의 글자가 또 다른 글자하고 합쳐져 가지고 어떤 새로운 또 낱말을 하는 게 맞네요. 아름다울 미자를 뜨면은 미술, 미인 뭐 이렇게 해서 뒤에 또 다른 글자가 붙어가지고 새로운 낱말이 되는 거하고 앞에 우미, 찬미 이렇게 해가지고 앞에 뭐가 붙어가지고 새로운 합성어를 만드는 문장. 이게 우리가 조어력 들어보시죠, 그죠? 조어력이 할 때 조어력 그랬을 때 이 어는 말인데 이 말을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워드의 워드, WORD. 이 워드를 새로운 워드를 만들어내는 그런 능력. 이런 것이 한자는 대단히 높아가지고 앞뒤에 뭐만 붙이기만 하면은 새로운 단어가 되잖아요. 우리가 이름자 아까 다 봤는데 우리 같은 두 글자를 붙인 사람 잘 없잖아요, 그죠? 뭐 갖다 붙이면 이름이 되지 않습니까? 뜻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자로 가지고 이름을 많이 지었던 거예요, 옛날에. 옛날 사람들이 순 우리말 지식이 적어가지고 뭐 담비, 무슨 한별 이런 한솔 이런 말을 할 줄 몰라가지고 한자를 쓰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봐야 글자 수가 단어가 몇 개 되지 않아요. 기껏 해봐야 200개를 하고 나면 더 할 게 없어요. 근데 사람이 200명입니까? 2,000명, 2만 명, 20명, 수없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한자를 갖다 붙이기만 하면 말이 되니까 한자로 가지고 이름 짓는 게 훨씬 편리하고 그 의미도 깊은 의미를 놓을 수 있기 때문에 한자로 지었던 거예요. 옛날 선조분들이. 우리 조상님들이 현명하지 못한 사람이었다면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현명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지금 뭐 순우리말 이름만 좋은 거라 생각하는데 정말에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데 한글 전용을 주장하는 분들도 자기 자녀들한테는 한자를 많이 가르쳤다는 사실. 그거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연대의 어떤 교수님이죠? 최현배 교수님, 한글 애호론자 그러면 그분을 이상 갈 사람 없잖아요. 그분의 두 자녀가 있는데 한자 박사들입니다. 최신혜 박사, 또 무슨 박사, 청량리 정신병원 원장도 했었고, 무슨 그런 사람들 다 자녀 교육은 한자를 많이 시켰다는 사실이에요. 빨리 편하게 우리가 현수막을 내걸거나 우리가 봤을 때 목격자를 찾습니다라고 이렇게 붙이는 걸 봤잖아요, 그죠? 거기다가 한문으로 막 써놓으면 그렇게 쓸 사람이 있을까요? 읽지도 못하니까. 그럴 때 한글 전용을 하면은 빨리 그만 감을 잡으니까 좋은 거죠. 그런데 그럴 때는 한글 전용이 좋은 거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 따라 가지고 어떤 케이스마다 한글 전용과 한자 혼용이 다를 수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별로 깊이 생각 안 하시는 분들 같아. 한두 군데가 되니까 모든 군데 하자 이렇게 된 것 같아서 그러는데 그것도 이 문제 또 아주 깊은 또 다른 문제가 생기니까 두고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영어에서는 뷰티라고 또는 뷰티풀이라고 하나 알아봐야 뷰티에서 앞뒤에 무슨 단어가 붙어가지고 합성어가 되는 것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사전 조사해 보니까 뷰티 아트, 뷰티 슬립 등등 몇 가지 있는데 한만 큰 사전가 다 찾아봤더니 9개밖에 안 되더라고요. 밑자로가 찾아보면 70몇 개가 되던가요? 115개가 이렇게 나올 정도로 많은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한자 문제에 대해서도 좀 더 과학적으로 생각해 봐야 돼요. 그냥 이게 한자에 대해서 무슨 인정상 생각할 것도 아니고 무슨 전통 옛날에 할아버지가 써서 좋다 이렇게만 하는 것도 아니고 좀 더 과학적으로 평가를 해가지고 제대로 이것이 왜 좋은가를 과학적으로 증명을 해야 돼요. 그게 저는 참신한 한자 연구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과학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일정 구체적인 예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한 것이 아마 여러분 한자에 대해서 어디서 좀 들어보시겠지만 이렇게 체계적으로 어떤 이론을 가지고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한자가 어떻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별로 안 들어보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감히 말하자면은 한자에 관해서 좀 더 정통적으로 공부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해왔고 또 앞으로 그렇게 노력 중이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좀 더 생각을 해보면서 다음 시간에는 미리 예습을 좀 하자면요. 차이를 알아야지 공부가 수월해진다 해가지고 한자와 한문은 무슨 차이가 있느냐, 한자와 한자어는 또 무슨 차이가 있느냐, 또 한자와 한글은 또 어떻게 하느냐라는 문제도 아까 한글을 또 하시면은 한글의 그 용례 좀 사용 용례들 더 다양한 용례를 선생님께 좀 조사를 해보셔가지고 엄격하게 말해서는 이게 틀리느냐 맞느냐 이렇게 되느냐 안 되느냐 문제도 좀 따져봐가지고 보면서 이런 차이들을 봤을 때 우리가 지식이 길러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좀 더 같은 이론적이라도 좀 과학적인 기반을 가지고 공부를 하자 이런